조금 전 3인의 전략에서 이학영 위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작년에 사실은 연초에 증권사 전망이 좀 많이 좀 엇갈렸고요. 네, 하반기에 그렇죠. 사실 이렇게 빠질 거라고 예상을 잘 못했었고요. 종목들도 잘 안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주와 이제 건설주인데 그렇죠, 은행주. 건설주는 약간 최근에는 다른 시각들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국내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침체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또 해외 수주가 감소하면서 이 건설주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한 해였는데 올해는 좀 다르다는 시각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련을 해봤는데요. 마감 60분에서 이번 주 특집으로 마련한 2012 업종 대전망, 오늘 건설주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증권사의 전망 자료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죠. 2012년 올해 건설업종에 대한 전망들 대부분의 증권사가 건설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거들이 좀 자세히 보면은요. 대우증권 중동발 엔지니어링 시장 빅사이클이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해외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하나대투증권 성장축은 여전히 플랜트 중심의 해외에 있다라는 쪽으로 관점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권력 이동되고 있다. 유럽에서 한국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교보증권에서는 눈높이는 낮추고 막연한 기대는 배제하자는 쪽으로 관점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건설업종 탑픽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각각 8개 증권사에서 최우선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GS건설에 대해서는 7개 증권사가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삼성엔지니어링 6개 증권사에서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최우선 종목으로 꼽고 있는 증권사들이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담당 애널리스트 오늘 모셨습니다. 건설 업종에 대한 전망들, 전략들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LIG 투자증권의 최상욱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올해 전망하면서 건설업종을 다크호스로 꼽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건설업종은 안 좋았는데 근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주택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주택이 안 좋았는데 특히 이제 PF 관련돼서 중소건설사들은 올해는 더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주택 관련 PF 문제는 아직 완전하게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택 PF 지급 보증이 높고 계속 유지되는 기업인 경우에는 올해도 좀 선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 비주택 부문의 매출이 좋거나 아니면 해외 부분의 성장성이 높은 회사인 경우에는 올해 좀 높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선거 있는 해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거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선거가 있는데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주택 경기 이런 거. 예, 저는 선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은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맞춤의 열쇠를 잘 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택 참여자들은 모두 다 주택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급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주택 공사를 통한 수익률 확보도 안 되는 이런 모든 복합적인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작년 12월 7일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12월 8일 가락시장 아파트 관련된 건이라든가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안 보시면 전반적으로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 실제 구매자의 구매 여력을 좀 개선해주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점점 해결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과거만큼 어렵다 이건 아니지만 또 하필 대선이 낀 것도 맞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약간 좀 긍정적인 변화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쪽도 수주 쪽도 좀 모멘텀에 기대된다라고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에는 중동발 정치 불안 때문에 수주가 좀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좀 다를까요? 네, 기존에 올해는 이제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가 2012년 계획에서도 밝혔지만 전체 $700억 정도의 해외 수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각 사는 개별적으로는 목표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대비 굉장히 좀 개선된 환경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 얼어붙으면서 발주가 좀 지연되고 지체되고 심지어는 발주가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수출 신용 기구라든가 ODA 같은 공적 신용을 통해서 이제 수주를 열어가는 이런 패턴을 우리나라가 좀 쓰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동뿐만 아니라 아시아 같은 그런 신흥국, 개도국 이런 국가들 대상으로도 좀 수주가 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좋게 보시는군요. 네. 선생님 아까 이제 각 증권사별로 이렇게 증권주 탑픽 이렇게 꼽은 종목들 보면은 사실은 거의 많이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증권주를 추천하는 분들도 대부분 얘기하는 게 대형 건설사 그리고 해외 쪽 비중이 높은 회사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플랜트 비중이 높은 회사 이런 회사들을 좀 주로 이제 언급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 연구원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탑픽으로 꼽는 기업은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인데요. 두 회사를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 회사들을 그렇게 좋게 보시는 거죠?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공종 다변화 그리고 지역 다변화가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현대 자동차 그룹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페어런 컴퍼니 개런티 부분인데요. 이런 모기업에 대한 그런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고 또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시너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신흥국 이런 개도국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하는 롤모델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런 건설과 연계된 이런 경제 모델을 수출하려는 게 국토해양부 방침이고 기획재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플랜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 철도, 교통, 인프라 이런 모든 시설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탑픽으로 꼽은 기업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삼성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복합시설이라든가 에너지 투자 사업 같은 이런 전략적인 상품에 있어서 그런 상품들을 실제로 계획하고 금융주선하고 조달하고 실제 사업을 성사시키는 이런 역량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1월이면 곧 실적 시즌 아닙니까? 지난 4분기 실적 두 기업 어땠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덧붙여서 두 회사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TP, 그러니까 목표가도 좀 같이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회사 다 공통적으로 TP가 11만 5천 원입니다. 11만 5천 원이요? 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둘 다 11만 5천 원의 TP를 제시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현대건설 먼저 말씀드리면요. 연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대건설은 지금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12.1조 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7,700억을 예상하고 있고 본사 기준으로는 6,200억입니다.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는 매출이 14조 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8,9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실적 측면에서도 좀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사를 포함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21조 원이고 이 중에서 건설 부분 매출이 7조 원입니다. 근데 순이익은 연결 기준으로 6,100억이고요. 2012년 기준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은 매출은 24조 원, 그리고 물론 건설 매출이 9조 2천억으로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연결 기준으로 6,70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기업의 지난 4분기 실적 추정치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모두 목표 주가로는 11만 5천 원 같게 책정을 해주셨어요. 건설주가 작년에 워낙 기대가 높았는데 사실 지금은 가격 메리트는 좀 충분한 것 같은데요. 네. 업황만 조금 살아나면은 조금 이제 투자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건설업종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LIG 투자증권의 최상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 60분이 연초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2012 업종 대전망. 오늘은 이 건설업종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내일 이 시간 지난해 상반기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학주 그리고 정유주. 올해에도 과연 주도주로 복귀를 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 힘이 좀 남아 있을지 내일 이 시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